진돗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종개입니다. 그래서 진돗개는 일찌감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됐고 특별법까지 둬서 보호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진돗개가 요즘 들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밀반출과 당국의 관리 소홀로 원산지 진도에서조차 순수혈통의 진돗개가 없다는 자주 섞인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돗개 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진돗개의 오늘을 둘러봤습니다. 취재팀이 진돗개의 고향을 찾은 지난 7월 말 진도는 여름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로운 광경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회동항 주변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런 잔치에 이고장 명물 진돗개가 빠질 리 없습니다. 차렷! 경례! 주물리! 다시! 경례! 헛! 가로! 이리 와! 훈련된 진돗개가 관광객들 앞에서 갖가지 묘기를 선보입니다. 조련사의 명령에 따라 2m가 넘는 구름다리를 오르내리고 35도의 뙤약볕 아래서 불길 속을 뛰어드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쌔빠또는 오늘 가르쳐놓고서 내일 꺼내면 몰라요. 또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진도는 한 번 내 머리에다 심어주면 그 있던 날 하면 그 자세가 나올 줄 알고 하면 그 동작을 취했는데 쓰레기를 하나하나 치우는 모습에선 진돗개 특유의 영특함이 돋보입니다. 일로 나타나게 됐죠. 이렇게 3대1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분리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어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형질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은 우리 단성잡종이죠. 두 가지 따지면 양성잡종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 표현형이지요. 라지알 둥글게 나타나고 스몰알 주름지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자형은 아빠 쪽, 엄마 쪽에서 받은 유전인자를 함께 쓰게 되죠. 그래서 라지알,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이것이 바로 인자형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받았을 때에 똑같을 경우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인자 같으면 우리는 순정, 영어로 호모라고 부르게 되겠죠. 라지알, 스몰알 하게 되면은 하나는 우성 호모가 되고 하나는 열성 호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지알, 스몰알, 아빠와 엄마가 준 유전인자가 다르지요.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잡종, 영어로 헤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용어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탐구 문제 1번을 풀어서 연습합니다. 다음은 강낭콩 씨의 색에 대한 교배 실험의 결과이다. 지금 5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양친이 서로 다르지요? 그랬을 때 F1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실험한 것입니다. 자, 지금 표현형 회색과 녹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전 문제가 나오면 인자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형을 우리는 빨리 인자형으로 고쳐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자형으로 쓰도록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표를 보면 회색과 회색이 59대 20이죠. 이것은 약 3대 1로 볼 수가 있습니다. 회색과 회색을 교배시켰더니 모두 회색이 나왔습니다. 녹색과 녹색 모두 녹색이 나왔죠. 회색과 녹색을 붙였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1대 1이 나왔습니다. 자, 1대 1이 나왔다는 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검정교배입니다. 우리 잠시 후에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회색과 녹색을 붙였더니 자, 모두 다 회색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회색과 녹색을 교배시켰는데 모두 다 회색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까? 회색이 녹색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색이 우성이 됩니다. 우리 회색 어떻게 쓰죠? 그레이가 되죠. 그레이.
그러니까 우성이니까 요거 우리 라지 G로 쓰도록 합시다. 대문자입니다. 녹색. 녹색은 지금 열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린이지요. 그린이니까 요거 스몰로 G로 표시합니다. 자, 우성과 열성을 정했고 기호를 정했으면 한번 봅시다. 회색과 회색끼리 교배시켰는데 3대1이 나왔죠? 요건 뭐예요? 분리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잡종끼리 붙인 셈이 되겠죠? 그러면 쓸 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자, 라지지 스모로지와 라지지 스모로지가 만난 거죠. 그러면 3대1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다음 회색과 회색을 교배시키면 모두 회색이 나왔죠. 회색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지지 라지지 그 다음에 라지지 라지지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좀 회색에는 사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지지 스무르지가 있죠. 만일 자, 이 라지지 라지지가 라지지 스무르지와 만나더라도 모두 회색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B번에서는 회색의 인자형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녹색입니다. 그러면 스모르지 스모르지죠. 녹색끼리는 모두 녹색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자, 회색과 녹색이 1대1로 나왔죠. 이것은 전혀 색다른 것입니다. 우리 잠시 후에 배우기로 했죠. 자, 회색은 라지지 스모르지, 녹색은 스모르지 스모르지. 그러다 보니까 1대1이 나오는 셈이죠. 그 다음에 자, 회색과 녹색입니다. 회색은 라지지 라지지죠. 녹색은 스모르지 스모르지니까 모두 누가 나왔습니까? 라지지 스모르지 모두 95개 회색만 나왔죠. 자, 이와 같이 표현형을 보고 인자형으로 고쳐 쓰는 거,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1번, 이 실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해봅시다. 회색은 녹색에 대해서 우성이다. 지금 우성 노릇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2번, 회색의 유전자형은 두 가지다. 라지지 라지지와 라지 스모르지.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녹색은 모두 순정이다. 녹색은 스모르지 스모르지죠. 모두 순정, 호모. 맞습니다. 네 번째로, 회색과 녹색은 서로 대립되는 형질이다. 맞겠죠? 그러면 5번, 회색은 모두 잡종이다. 아니에요. 회색에 뭐가 있었습니까? 라지지, 라지지라고 하는 순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될까요? 5번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아까는 따졌을 때 둥구냐 주름지냐 완두의 모양 한 가지를 갖고 따졌죠? 그러면 단성잡종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 가지를 더 따져볼까요? 자, 떡잎의 색깔이 노라냐 초록색이냐, 떡잎의 색깔을 갖고 따진다면 이제는 형질 두 가지를 갖고 따지는 잡종이 됩니다. 양성잡종이죠. 우리 양성잡종에서부터 나타나는 멘델의 세 번째 법칙, 독립의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의 법칙란 무엇일까요? 양성잡종 이상에서 각 형질은 다른 형질에 관계없이 몇 대를 계속하더라도 우성대 열성 3대1의 비는 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둥글고 주름진 거 3대1로 유전됩니다. 떡잎이 노랗고 초록색 3대1로 유전되죠. 그 두 가지 형질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거는 저거대로 3대1, 이쪽은 이쪽대로 3대1,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한다는 것이 멘델의 세 번째 법칙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독립의 법칙을 도표에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지금 두 가지 형질을 따지니까 이렇게 도표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그림과 색깔로 구별이 되니까 우리가 공부하기가 편하죠. 지금 어버이를 볼까요? 라지아, 라지아, 라지와이, 라지와이. 둥글고 노란 놈이니까 정말 둥글고 노랗게 그렸습니다. 말로 해볼까요? 요거 어떤 놈? 둥글고 노란 놈이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스모랄. 주름지고 초록색이죠. 역시 주름지고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름지고 초록색, 주초가 됩니다. 요것은 어버이의 인자형입니다. 그러면은 배우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유전인자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두 개가 각각 하나씩 뜯어지니까 여기서 배우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라지 R이 하나 나오고 라지 Y가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스몰R과 스몰I가 나오죠.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면 누가 나올까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멘델의 우열의 법칙이 있죠. 우성은 열성을 누르고 나타나니까 자, 라지 R 둥글게 되겠고 라지 Y 노랗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F1에서 둥글고 노란 놈이 태어나는 것이죠. 자, 자가 수분시킵니다. 같은 인자형끼리 붙이게 되겠죠. 그러면 F1에서 자가 수분시키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쪽에도 둥로고 이쪽에도 둥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드는 배우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엄마, 아빠 때 받은 유전인자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배우자 만들 때 헤어져야죠. 그러니까 요 라지 R, 스몰 R이 헤어지고 라지 Y, 스몰 Y가 헤어집니다. 그럼 헤어지면 이 라지 R은 라지 Y하고도 만날 수 있지만 라지 R은 스몰 Y하고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배우자가 나오겠습니까?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얗게 그린 것들이 바로 배우자죠. 자,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Y, 스몰 Y 네 가지 배우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 쪽에서 네 가지면 역시 엄마 쪽도 똑같이 되겠죠? 네 가지가 나오게 되죠. 지금 F2에서 암놈과 순놈의 배우자 생식세포가 각각 네 가지씩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4, 4, 16, 16가지가 나오는 셈이지요. 그 16가지를 이렇게 바둑판처럼 그려놨습니다. 지금 이것은 누구랑 누구랑 맞는 셈일까요? 자, 여기 라지 R, 라지 Y가 있죠? 라지 R, 라지 Y가 있으니까 만나서 뭐가 됐을까요?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둥글고 노란 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6개가 만난 셈이죠. 그러면 이 표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우선 둥글고 노란 놈을 찾아봅시다. 둥글고 노란 놈 여기 적어놨습니다. 라지 R, 라지 Y 요거 둥글고 노란 놈이죠. 몇 가지가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건 빼야 되겠죠? 자, 둥글고 노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타나는 표현형 9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 요것을 볼까요? 요것은 둥글고 초록색입니다. 둥초가 됐죠. 자, 둥글고 초록색 표현형 몇 가지입니까? 둥글고 초록색 하나, 둘, 세 가지가 나타나네요.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요것은 주름지고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름지고 노란색 주노가 됩니다. 주노, 주름지고 노란 건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역시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요거는 주름지고 요건 초록색입니다. 몇 가지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양성잡 중에서 표현형의 분리비는 9대 3대 3대 1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비례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도 연합고사 보기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멘델은 이와 같은 표를 보고 골똘히 생각을 했죠. 어떠한 분명히 뚜렷한 법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알아낸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얻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16가지 중에서 둥근 거 그리고 주름진 거를 한번 씌워봤습니다. 자, 둥글고 주름진 거죠. 둥근 거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2개가 둥근 것이고 주름진 거는 4개가 있습니다. 12대 4죠. 요거 3대 1입니다. 요번에는 자, 노랗고 초록색을 찾아봅시다. 노란색과 초록색 어떻게 되죠?
자, 노란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초록색 4개가 됩니다. 그러면 역시 12대 4가 되죠. 그러면 3대 1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속에는 둥글고 주름진 거 3대1, 노랗고 초록색 3대1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두 가지 형질은 독립적으로 작용합니다. 독립사건 곱하게 되죠. 이걸 곱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 1, 1은 1, 1, 3은 3, 3, 1은 3, 3, 3은 9. 그래서 9대 3대 3대 1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멘델의 3가지 법칙,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그리고 독립의 법칙을 설명했습니다. 멘델이 이와 같이 연구를 할 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죠. 뭘까요? 지금 둥근 완두콩이 있는데 이 둥근 것이 바깥에서 보면 둥글지만 인장에는 사실 2가지가 있습니다. 라지알, 순정인지, 라지알, 스몰알, 잡종인지는 이건 바깥에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멘델은 순종인지 잡종인지를 알고 싶어서 거기다가 어버이의 열성 순종, 스몰알을 교배해 봤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검정교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검정교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검정교배란 무엇이냐? 순종인지 잡종인지를 알기 위하여 어버이의 열성 순종과 교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성 순종과 교배를 시켜서 어떻게 나오는지 또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교배. 지금 바깥에서 본 듯 둥글죠? 그렇지만 이건 순종이고 이건 잡종입니다. 거기다가 스몰알, 열성 순종을 붙였죠? 그랬더니 요 경우에서는 전부 다 둥근 놈이 나왔지만 요 경우에서는 둥글고 주름진 게 1대1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꾸로 얘기할까요? 순종인지 잡종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싶어서 열성 순종과 붙였더니 1대1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놈은 순종입니까? 잡종입니까? 잡종이죠. 드디어 순종인지 잡종인지를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알아내는 것을 우리는 검정교배라고 하지요. 그러면 양성잡종의 검정교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완전 잡종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와이를 열성 순종과 교배시켰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1대 1이 나왔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은 뭐가 될까요? 잡종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단성잡종에서 1대1이면 이것은 잡종이란 뜻이고, 양성잡종에서 1대 1이면 바로 잡종이라는 것이니까 결국 순종과 잡종을 알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3가지 법칙과 검정교배를 설명했죠. 멘델은 일생을 바쳐서 이러한 내용을 발견하고 1865년 논문을 한 편 발표한 후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1900년이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학자들은 유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멘델이 35년 전에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멘델이 죽고 나서 몇 가지 유전 현상 밝혀진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중간 유전이죠. 이거는 대립 유전자가 우열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열성이 우성과 맞먹고 나타나죠. 그래서 F1에서 중간 형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성이 우성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우리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꽃을 예를 들었습니다. 어버이, 라지아, 이건 레드가 되겠지요. 빨간 나팔꽃. 그리고 스몰알, 흰 나팔꽃을 교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우성입니까? 대문자 레드, 빨간 게 우성이죠. 그러면 F1에선 당연히 빨간 나팔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분홍색이 나왔죠. 이것은 요 빨간 것이 흰색에 대해서 우성 노릇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열성과 우성이 맞먹어서 중간색
분홍꽃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중간유전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자가소문시키면 라지알 라지알,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스몰알이 나오는데 빨간색, 분홍색, 흰색이니까 몇 대 몇이 나올까요? 1대 2대 1이 나옵니다. 멘델의 법칙을 제대로 따랐으면 3대 1인데 중간 유전을 하니까 새로운 분립이 1대 2대 1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간 유전, 요건 시험에 참 잘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탐구 문제 2번. 어떤 식물을 교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붉은 꽃과 황색 씨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복잡하게 나오네요. 자, 붉은 꽃과 황색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흰 꽃과 녹색 씨죠. 자, 황색 씨와 녹색 씨, 붉은 꽃과 흰 꽃을 교배했습니다. 그리고 F1을 자가수분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타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F2에서 봅시다. 지금 붉은 꽃과 흰 꽃을 교배했는데 새롭게 분홍 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배운 중간유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붉은 꽃과 흰 꽃과 분홍 꽃의 분리비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거의 요거 1대 그리고 분홍 꽃이 2죠. 이게 바로 중간유전 1대 2대 1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1대 2가 나타나죠. 그리고 왼쪽은 모두 황색, 오른쪽은 모두 녹색입니다. 그러니까 탐구 문제 2번은 중간유전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실험 결과는 멘델이 세웠던 다음 가설 중 어느 것에 모순이 되느냐? 중간유전은 우열의 법칙에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우성이 열성을 제대로 못 눌렀다는 거죠. 1번. 특정 형질의 발현을 조절하는 유전인자는 한 쌍으로 되어 있다. 한 쌍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열의 법칙과는 거리가 멉니다. 2번. 한 쌍의 유전인자는 양친으로부터 하나씩 받은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성과 일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3번. 개개의 유전인자들은 변함없는 안정된 단위로서 유전된다. 이것은 독립의 법칙 쪽의 내용입니다. 4번. 한 쌍의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 한 인자가 다른 인자를 억제시키고 그 인자만이 발현된다면 이것은 우성이 열성을 누른다는 것이죠. 바로 우열의 법칙 얘기가 됩니다. 5번.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유전인자들을 분리된 단위로서 각 배우자에게 독립적으로 분배한다. 독립적으로 역시 독립의 법칙에 가까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몇 번일까요? 우열의 법칙에 위배가 되는 거 중간유전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우성과 열성 한 개씩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성이 2개고 열성이 1개인 복대리 유전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형질 발현에 대립인자가 셋 이상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형이 있죠. 자, A형, 이건 표현형입니다. 인자형은 AA와 AO가 있습니다. 여기서 A는 O에 대해서 우성이지요. B형은 BB와 BO가 있죠. 역시 우성 B가 O 열성에 대해서 지금 우성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이 2개가 나타났어요. AB형은 인자형도 AB, O형은 O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혈액형 문제 하나 반드시 풀어볼 게 있습니다. 같이 풀어봅시다. 다음은 어느 집안의 ABO식 혈액형을 나타낸 가계도입니다. 자, 지금 그 빗금친 곳에 나타날 수 있는 혈액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A형에는 2가지가 있죠. AA와 AO가 있고, 그 다음에 BB와 BO가 있습니다. 그런데 A형이 태어났죠. A형이 태어났으면은 이쪽에 B가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결국 O가 들어간 셈이죠. 그렇다면 이 A형은 AO가 인자형입니다. 자, A병은 인자형도 AB죠. O형은 OO예요. 이렇게 만나면은 B형은 뭐가 됩니까? BO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인자형을 알았으니까 유전은 끝난 겁니다. 자, A와 O, B와 O가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B, AO, BO, OO 이렇게 네 가지 혈액형이 다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우리 답을 골라봅시다. 몇 번입니까? 답은 4번. 모든 혈액형이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전에 있어서는 가끔 모체 내에서 죽는 유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치사유전이라고 하죠. 왜 모체 내에서 죽게 될까요? 우리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유전인자가 있는데 그 유전인자는 호모, 순종으로 만나면 반드시 모체 내에서 죽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예를 황색 쥐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황색 쥐가 있습니다. 요거 노란색이죠? 노란색입니다. 라지 Y, 스몰 y, 라지 Y, 스몰 y. 지금 라지 Y는 옐로우, 노란색으로서 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손을 볼까요? 자, 라지 Y, 라지 Y, 라지 Y, 스몰 y, 라지 Y, 스몰 y, 스몰 y, 스몰 y. 그러면은 황색과 회색은 몇 대 몇입니까? 3대 1이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라지 Y, 라지 Y가 치사, 모체 내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바로 요 라지 Y가 치사인자예요. 치사인자 하나 있을 때는 죽진 않았습니다만은 치사인자가 두 개가 만나서 죽었죠. 그렇다면 치사인자는 우성으로 작용했을까요? 열성으로 작용했을까요? 열성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성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두 인자가 호모가 됐을 때만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치사유전. 이게 아마 금년도에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간유전은 지난번 시험에 나왔으므로 치사유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체 내에서 치사인자가 호모가 됐을 때 죽는 현상입니다. 우리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할까요? 크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 크세니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중복수정을 하는 소시식물에서 아빠 쪽 부계의 우성 형질이 당대의 모계의 배젖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이거 우리 매벼와 찰벼 예를 들어야지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벼와 찰벼에서 크세니아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지금 도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성입니까? 매벼가 우성이죠. 대문자입니다. 매벼에서는 맵살이 열리고 우리가 먹는 게 맵살이죠. 그리고 찰벼에서는 찹쌀이 열립니다. 인절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요 매벼가 배우자를 만들 때 두 개의 정액이 되니까 감수분열해서 갈라지게 됐죠. 라지에스, 라지에스. 정액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찰벼는 스몰에스, 스몰에스. 요 녀석이 감수분열하고 세 번 핵분열을 더해서 이렇게 배낭을 형성했죠. 여긴 누구죠? 알세포예요. 요 가운데 두 개가 누굽니까? 극핵입니다. 우리 배웠었죠? 그런데 지금 정액과 배낭이 만나서 중복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액과 알세포가 만나서 배, 라지에스, 스몰에스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액이 극핵 두 개와 만나서 배젖, 3인우가 되죠. 라지에스, 스몰에스, 스몰에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성이죠? 매벼가 우성입니다. 그래서 배는 매벼가 되죠. 그러면 요 쌀, 배젖은 어떻게 됩니까? 자, 맵쌀이 매벼의 형질이 우성이고 찰벼가 열성이므로 요것은 맵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엄마가 찰벼예요. 찰벼 위에 벼 이삭 속에 지금 무슨 쌀이 열리고 있는 겁니까? 찰벼에서 찹쌀이 열리지 않고 맵쌀이 열리고 있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크세니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크세니아,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배젖의 형질의 유전을 따진다 해서 크세니아를 배젖 형질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염색체 유전인자는 어디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핵 속에 있죠. 만일 세포질에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세포질 유전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전인자가 암컷의 세포질에 있어서 항상 모계로부터만 전해지는 거, 엄마 쪽만 담게 되죠. 얘를 분꽃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녹색이면 새끼도 녹색, 엄마가 얼룩이면 새끼도 얼룩이죠. 이렇게 엄마 쪽을 닮는 것, 이것은 왜 그러느냐? 유전자가 세포질에 나와 있는데 세포질은 엄마로부터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포질 유전 또는 모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멘델의 법칙했죠. 검정교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전, 자, 중간 유전, 치사 유전, 복대림 유전, 세포질 유전, 그리고 크세니아, 이렇게 여러 가지 유전이 지금 아니라는 것이죠. 흰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 세 줄을 읽으니까 이미 인자형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검은색 블랙이지요. 블랙이니까 라즈비를 씁시다. 그러면은 라즈비와 스모르비, 그리고 또 라즈비와 스모르비가 결혼을 한 셈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몇 대 몇으로 나옵니까? 3대 1로 드디어 흰색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자, 흰색 털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미 우리는 알았습니다. 흰색은 무슨 성이 될까요? 이것은 우성이 아니라 열성입니다. 스모르피였죠? 열성임을 알았습니다. 자, 기니아 피그의 털 색깔은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고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할 때 영의 연구 문제에 대한 가설과 그 가설에 근거한 예측이 모두 타당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나왔던 거 한번 볼까요? 우선 자, 가설을 보도록 합시다. 지금 검은색끼리 교배해서 흰색이 나왔으니까 결국 흰색은 열성입니다. 열성이니까 3번 또 4번, 5번 모두 틀렸습니다. 지금 열성에서 골라야 되겠죠? 그렇다면 흰색과 흰색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스모르비와 스모르비를 붙이는 셈이죠. 모두 흰색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흰색과 검은색 1대3 이것은 지금 1번에서 분명히 맞았으므로 이것은 1대3이 되든 어떻든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될까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문제를 풀고 유전의 기본적인 거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 우리 마이 포인트로 보시겠습니다. 멘델의 법칙, 첫째 우열의 법칙이죠. 우성은 열성을 누르고 나타납니다. 분리의 법칙, 자가수분했을 때 3대 1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독립의 법칙, 각 형질은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하게 됩니다. 검정교배, 순종인지 잡종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버이의 열성 형질과 열성 순종과 붙여본 거죠. 그랬을 때 단성잡증에서 1대1, 양성잡증에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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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나오면 그놈은 순종입니까? 잡종입니까? 바로 잡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유전. 자, 중간유전 어떻게 되죠? 1대 2대 1 우성이 열성을 제대로 누르지를 못했습니다. 치사유전. 자, 라즈와이가 죽었죠. 그래서 3대 1이 아니라 2대 1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유전의 첫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전의 조금 어려운 두 번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집에서 많이 복습해 주시고 오늘은 수고 많았습니다. 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 F2를 넣고 F2를 자가급에서 F3를 넣고 그 다음에 또 F3를 자가급에서 F4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가급여를 계속하면 자손은 어떻게 변해나가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어떻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해드리길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대를 거듭해 자가급여시키면은 우성대 열성의 표현형비가 1대1에 가까워진다고 그랬고 유전쟁은 잡종의 비율이 감소되고
순정의 비율이 증가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라지 때 스몰 a가 1대1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답이 어떻게 돼요? 1번. 그래서 둥근 것하고 주름진 것이 3대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대를 거듭해 자가교배시키면은 우리가 우성대 열성의 표현용비가 1대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으로 고치셔야 돼요. 또 마지막에 또 그 선생님이 또 이 자가교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답을 2번으로 수정하셔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밑에 이제 2번 기출문제예요. 이거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근데 답은 뭐 의외로 쉽게 나오는데 하나 기억하신다면은 양친에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표현되면은 자손에 표현된 형질이 바로 어떤 거? 열성이다. 요거 알면 쉽게 답 나오는 문제예요. 자, 한번 보시죠. 영희는 검은색 기냐피가 한 쌍을 기르고 있다. 이들이 순종이라고 생각했는데 둘 사이에 태어난 새끼 중에는 흰색의 것도 섞여 있었다. 무슨 얘기야? 검은색을 갖다 교배시켰는데 그 양친 중에서 흰색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흰색이 열성이고 검은색이 어떻게 돼? 우성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답은 쉽게 나올 겁니다. 영희는 흰색들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검정 교배시키면 되겠죠. 그랬을 때 기냐피의 털 색깔은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할 때 영의 연구 문제에 대한 가설과 그 가설에 근거된 예측이 모두 타당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교재는 1, 2, 3, 4는 쭉 나왔는데 일단 어떻게 돼요? 양친에 없는 형질이 나왔으니까 흰색이 열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설. 흰색들은 열성이다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성은 A로 표시한다면 스몰 A 아니에요. 그럼 열성끼리 교배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모두 어떻게 돼요? 흰색이 나오게끔 되겠죠. 따라서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1,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3, 4번 문제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양친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표현되면은 자손에 표현된 형질이 바로 뭐다? 열성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보시죠. 자, 표 3, 4번에서 표 1과 같은 5마리의 들쥐를 서로 교배했더니 표 2와 같은 자손이 나왔는데 일단 표 1에서 보면은 우리가 색깔이 어떻게 회색하고 갈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털을 보면 긴 털, 짧은 털인데 일단 표 1을 봤을 때는 색깔에서 회색하고 갈색 중에서 어떤 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긴 털하고 짧은 털도 역시 어떤 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릅니다. 그럼 교배 결과하고 따져줘야 돼요. 자, 그럼 표 1을 한번 볼까요? 표 1하고 표 1을 봤는데 표 2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1하고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럼 1하고 1을 봤을 때는 전부 다 어떻게 돼? 회색하고 회색일 겁니다. 교재를 참고를 하세요. 그럼 회색하고 회색을 교배시켰는데 어떻게 돼? 회색하고 어떻게 갈색이 나왔죠. 갈색이 나왔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양친이 없던 형질이 표현되면 열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어진 교배에서는 회색하고 회색을 교배시켰는데 갈색이 나왔으니까 색깔은 어떻게 돼? 갈색이 열성, 회색이 우성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교배 2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4를 보시는데 거기서는 짧은 털끼리 교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에서는 어떻게 긴 털이 나왔으니까 털에서는 어떻게 짧은 털하고 긴 털을 비교할 때는 긴 털이 열성이고 짧은 털이 우성이라는 얘기. 그렇다면은 3번에서 털 색깔의 우열관계를 알아보는 건 지금 나왔듯이 1번하고 2번을 교배시키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에서 그 우열관계를 따질 때는 우리가 1, 2하고 그 다음에 2, 4 교배 결과 회색 털이 갈색 털에 대해서 우성이고 짧은 털이 긴 털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것. 그래서 답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 6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이거를 의외로 좀 못 푸시는 분인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 선생님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먼저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나팔꽃의 입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세 종류가 있는 복대립 유전자이다. 순종의 교배로 나타나는 F1의 이 모형이 다음 그림과 같을 때 F1을 각각 자가교배에서 얻은 F2에서 3갈래 잎, 5갈래 잎, 그 다음에 창립의 비는 얼마가 되겠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3갈래 잎하고 5갈래 잎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립이 나와 있는데 교배 결과를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A하고 B를 이렇게 교배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색깔이 어떻게 나왔어? 표현이 우리가 3갈래잎으로 나왔다는 얘기니까 A가 B보다 우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하고 3갈래잎하고 창립을 교배시켰더니 뭐로 어떤 거 나왔어요? 3갈래잎으로 나왔으니까 A하고 C에서는 A가 C보다 우성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B하고 C를 이렇게 교배를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B형질로 표현됐다는 얘기가 B가 C보다 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A, B, C의 우열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A하고
B하고 우리가 시관계를 따져볼 때 A하고 B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 A가 B보다 우성이죠. 그 다음에 또 A가 C보다 우성이에요. 그리고 B하고 C를 비교하니까 B로 표현됐으니까 B가 C보다 우성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우열관계는 A가 가장 우성이고 BC에 대해서, 근데 B는 A, C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성이고 A에 대해서는 열성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밑에 그다음 교배 결과를 한번 따져봅시다. 교배 결과를 보면은 자, AB하고 AB를 자가교배시킨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A가 B보다 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A로 표시된 게, 표현된 게 3개, 그다음에 B로 표현된 게 하나, 이렇게는 3대1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AC를 교배시키면 역시 A가 C보다 우성이니까 A가 3개, C가 하나, 이렇게 나올 거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BC를 교배시키면 B가 어떻게, 라지비도 B고요. 라지 C도 어떻게 했다니 B로 표현되는 거니까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도 요것이 3대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더해보면 어떻게 돼요? 6대 4대 2가 되잖아요. 그죠? 6대 4대 2라면은 여러분 교재에서 답 어떻게 돼? 2번에 나와 있는 거 어떻게 됩니까? 3대 2대 1로 이렇게 쉽게 답을 골라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복대리 비전의 일종인데 괜히 기호를 갖다가 이번엔 A, B, C를 표시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 2번, 3번 문제, 가계도 문제입니다. 자, 가계도 문제인데 선생님이 요거는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화면을 보세요. 자, 보면은 오른쪽 그림은 어느 집안의 A별식 혈액형이 유전되는 가계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위에 가계도에서 아들이 부모의 친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친자로 인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가계도에서 외조모의 혈액형 가의 유전자는 어떤 거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우리 일단 여기서 AB형이 나왔다니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돼요. 저 AB형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A형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B가 올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가 B를 일단은 갖고 있다는 얘기. 외조모 B는 어떻게 돼? B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양친 중에서 O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O는 5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각각 양친에서 이렇게 하나씩 온 거에 해당이 되니까 이 외조모는 어떻게 돼? B형에도 B5에 해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3번 문제 답은 나오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A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A형하고 B형 사이에서 A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A5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B형은 어떻게 돼요? B형은 B라도 이거는 B5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A5하고 O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O형은 유전자의 O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A형하고 A5죠. 그 다음에 O에서 O형. 이렇게 두 가지 종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B형인 아들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아들이 어떻게 돼? 친자가 될 확률은 어떻게 된다고? 0%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형 유전 관계에서 우리에서 따져보시면 쉽게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친자 소송까지 관계가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친자 소송하지 않아도 혈액형과 관계돼서 어떤 유전자 일반적 형률까지 뭐 조사할 필요가 없는 얘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기본적인 문제는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만 선생님들 약간 좀 깊이 좀 따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다바 한번 살펴보죠. 자, 요거는요,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쉽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번 주에 선생님이 그 표현형을 갖다 우리가 암선을 구하는 방법에서 교배시키는 쌍을 몇 가지 해드렸을 거예요. 그 교배쌍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옥수수 씨의 색깔에 관한 유전 현상을 조사한 다음 자료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황색하고 황색을 교배시켰어요. 그리고 그럼 분명히 주어진 문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황색하고 보라색이 우성인지 열성이 주어진 게 없어요. 근데 양친에게 업된 형질이 표현되면 자손에 표현된 형질이 열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보라색이 열성이고 황색이 우성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황색만 나왔다는 얘기예요. 보라색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F1 여기서 3대1로 나왔고 그 다음에 양친에게 업된 형질이 표현된 보라색의 열성이니까 A를 표시하면 요놈은 스몰 A라는 얘기예요. 그럼 황색은 우성에도 양친은 어떻게 된다? 라지 A, 스몰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라지 A끼리 자가교배를 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요거는 어떻게 돼? 라지 A하고 라지 A, 스몰 A를 교배시키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보라색하고 보라색을 교배시킬 때 보라색만 나왔다. 그럼 당연하겠죠. 보라색이 열성으로 주어졌으니까 이건 A로 표시한다면 전부 다 스몰 A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황색 우성하고 보라색 열성을 교배시킨 거 전부 다 검정 교배예요. 근데
검정교배 시켰을 때 표현형이 밑에 거 어떻게 돼? 한 종류만 나왔잖아요, 황색. 그렇다면 요 밑에 5번에 있는 황색은 어떻게 돼? 순종이라는 얘기니까 A를 표시하면 요놈은 라지 A, 라지 A가 될 거고요. 4번은 똑같은 거지만 황색, 보라색. 표현형이 몇 종류 나왔어? 2종류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 양친의 어버이의 황색은 뭐가 된다? 잡종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요거에 관계된 조합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황색끼리 교배시켰는데 보라색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돼? 열성이다. 그럼 3대1로 나올 조합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을 조심하셔야 돼요. 황색하고 황색을 교배시켜서 황색이 나올 점은 요런 조합하고 요런 점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이 검정교배인데 표현이 한 종이 나왔으니까 양치는 순종. 2종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67대 60으로 2종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잡종에 해당이 된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호는 없앱니다. 자, 1번 실험 결과를 해석해 볼 때 교배한 어버이 유전자의 모두 순종인 시험군은 어떤 것에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해당이 돼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1번 요거는 어떻게 돼요? 라지에 있으면 잡종이잖아요. 요게는 라지 A, 라지 A하고 라지 A, 라지 A도 있지만은 또 하나 어떻게? 라지 A, 스몰 A도 있으니까 안 돼요. 따라서 답은 어떻게 된다고? 보라색, 보라색 요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한 종류만 순종이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3번하고 5번 조합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에서 우리가 1번과 요거는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멘델 우열 법칙과 관계되는 분리의 법칙과 관계되는 거하고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자, 2번 한번 문제를 보시죠. 쌍을 잇는 두 개의 대립 유전자는 배우자가 형성될 때 분리되어 각각의 배우자가 하나씩 나누어져 들어간다. 이게 멘델의 분리의 법칙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멘델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는 어느 실험을 해서 볼 수 있다고 아까 3대로 나온 거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1번 교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배는 선생님이 이제 검정교배를 물을 건데 검정교배면 어떻게 됩니까? 4번하고 5번이 되죠. 그때 검정교배 시켰을 때 표현이 한 종류면은 순종, 2종이 나오면 잡종. 요거로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우성 표현형을 가진 개체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알아보려면 열성 개체와의 교배가 필요하다는 검정교배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실험은 두 개는 어떻게 돼? 아까 바로 4번하고 5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검정교배 시켰을 때 표현형이 한 종이 나오면 순종이고 2종이 나오면 어떻게 돼? 잡종에 해당이 된다. 그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문제는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통합과학적, 요번엔 다른 과학 과목은 자꾸 이제 과학 과목인데 요번에 선생님 수학하고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통합탐구 문제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들 자가교배시키는 선생님 정리해드리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완두를 교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실험일에선 순정의 둥근 완두하고 주름진 완두를 교배하면 F1은 라지 스몰이에요. 그런 실험에서는 F2를 자가교배시켰더니 표현형인 3대1이고 유전점이 얼마? 1대2에 해당이 돼요. F1에서는 라지 스몰의 잡종만 나타났고 실험위에서는 유전장이 어떻게 돼요? 라지 스몰A가 1대2대1에서 2니까 4분이니까 50%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실험 3하고 실험 4에서 역시 자가교배한 거예요. 자, 실험 3은 F2를 자가교배해서 어떻게 돼? 표현형이 5대3이고 유전장은 3대2대3. 또 실험 4는 F3을 자가교배해서 표현형은 9대7, 유전장은 7대2대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를 거듭하여 교배했을 때 이론상 F10의 결과는 어떤 거냐? 자손 10대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요것의 표현형 비, 그 다음 유전자형 비, 그 다음 순종형 대 잡종의 비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한번 차트를 보세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정리해드린 거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표현형비를 먼저 보시면 돼요. 표현형비 이쪽에 있는 걸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F1에서는 어떻게 해요? 라지 A만. F10 3대1, 그 다음에 5대3, 9대7 이렇게 한번 가려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얼마가 될까요? 잘 따지면 2, 4, 8, 10이 뭐예요? 개체 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것도 위에서부터 따지지 마시고 하나 위에 거보다 하나 적은 걸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9,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9보다 하나 적은 8을 더하면 돼요. 얼마가 돼요? 1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를 더하면 17이 돼? 16을 더하면 얼마가 돼? 33이 되잖아요. 그 다음은 얼마가 될까요? 33보다 하나 적은 거 32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65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항상 차가 2니까 요거는 63이 될 거예요. 그럼 요런 식으로 일단 어떻게 돼? 자가교배시킨 걸 따지는 거, 묻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에 이제 일반식은 1, 3, 7, 10은 이거 똑같네요. 그죠? 근데 유전장비를 따질 때 요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요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고? 잡종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그럼 F1에서는 잡종이 100%가 되겠고
그 다음에 F2에서는 얼마? 50%, 그 다음에는 25, 그 다음에 얼마라고? 12.5, 그 다음에 6.25, 그 다음에 3.16 이렇게 쭉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를 거듭해 자가교배 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잡종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순종의 비율을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1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저 앞에서 배우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문제 1번에서는 어떻게 되냐? 표현형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표현형 비를 구하면은, 자, 한번 보실까요? 표현형에서는 초항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항이 2n-1 플러스 1로 따져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F10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513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스몰 a를 한번 계속해 보시죠. 스몰 a는 어떻게 돼요? 1375 이런 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항이 2n n승 마이너스 1분의 1을 세우면 됩니다. 따라서 511이 되니까 표현용비는 513 대 5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잡종은 어떻게 돼요?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이니까 512분의 1이 되겠고, 그럼 순종은 어떻게 된다고? 1 마이너스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얼마가 되냐면 512분의 511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답은 얼마? 511 대 1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항 따지는 것까지 했는데, 일반항은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뭐 다 잘 구하실 수 있으니까, 그 아까 표현용비하고 유전자비를 갖다 우리가 정리해드린 것, 그 아까 한번 일반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